항공을 우주를 개발하는 회사가 몇 개가 될까 이렇게 그리고 앞서 나가는 회사가 몇 개가 될까 보면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예, 우주 산업은 도대체 마진이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올라가는 단계에 그렇죠. 있거든요. 시리즈 A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 정도? 거기서 이제 벗어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나진 않지만 그 마진이 유의미하게 막 많이 그러니까 뭐 수익성 얘기하는 게 지금 적절한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정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나무입니다. 제가 최근에 게스트분을 잘 안 모셨는데 이번에 최근에 국내에서도 상당히 요즘 관심이 많이 부각이 되는 한국 항공 우주의 그 IR을 총괄하는 우리 최용호 박사님을 제가 좀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에 보면 항공 방위 산업 이런 쪽에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는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이 회사도 뭐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데 저희가 오늘 좀 한번 산업 기업 공부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오늘 모셨고 우리 최 박사님 저희 그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간단히 뭐 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용호입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현재 IR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1995년도에 현재 HMC 투자증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애널리스트는 약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IB 파트에서 6년간 ECM, PI, 투자 이런 쪽을 또 맡아서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는 2016년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되겠습니다. 이남우 교수님 앞에서 그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고 여러 번 하셨듯이 그랬던 것 같고 겸손하셔서. 저는 2000년부터 이제 코스닥 협회나 이런 협회에서 공시 담당자들에게 이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요지는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줘야지 IR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책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R은 어떻게 기업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달에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지난 주말에 읽었는데 아주 쉽게 읽혀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투자하는 분들이 한번 보실만하고 우리가 이제 IR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애널리스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 그거는 우리 2부에 좀 더 여쭤보고 먼저 이제 1부는 이제 아마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되게 똑똑한 회사 같아요. 이렇게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여의도에서 하시던 분을 이제 영입해서 IR을 하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작년 초에 제 후배가 이제 벤처 캐피털 VC 사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어느 산업이 유망하냐. 그래서 그 펀드는 이제 어디에 많이 투자하냐 그랬더니 두 군데를 얘기하는데 그때 콘텐츠를 얘기했고 다른 한 군데가 그 방위산업 그다음에 군수 이런 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방위산업 군수는 그때 좀 낯이 익지가 않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콘텐츠는 이제 우리가 다 많이 공감을 하는데 방위산업 군수 항공 이런 분야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토픽 같고 제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몇 개 찾아봤더니 뭐 제목이 팔 곳이 널렸다. 어떤 데는 그다음에 다른 증권사는 순풍 타고 날아오르기 시작. 그래서 뭐 아주 바이나 아주 긍정적인 그 커멘트가 일색인데
그 혹시 이제 회사를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우리 팀장님, 박사님 한번 회사 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그 항공기, 우주선, 위성 등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T-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수리원 기동 헬기 등을 납품하고 있고요. 현재는 KF-21 한국형 전투기 그리고 LAH 소형 무장형 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21이 일반인들한테 이제 공개도 됐고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전투기를 가질 수가 있구나 그런 것과 최근에 뭐 폴란드에 수출하는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간 현재는 뭐 매출액이 한 3조 원에서 왔다 갔다, 그다음에 수주도 한 3조 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5%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의 기업이다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4조 원짜리 뭐 폴란드 수주도 하고 네. 이런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그런 징조들이 좋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조금 그렇습니다. 안 되죠. 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외국인 지분율이 한 26%. 그래서 진짜 아주 초우량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히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이제 몇 개 회사가 그 합쳐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0년 전에 외국 회사에 있을 때 여기 전신 중에 하나인 삼성항공 이제 외국 투자가가 방문하면 따라가서 통역도 해주고 네. 저도 공장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본사가 사천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이 그 어디에 있고 이 좀 뭐 히스토리 배경이 좀 있나요? 회사 이해하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사천이 이제 사천군 그다음에 옆에 이제 삼천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합쳐서 사천시가 됐고요. 네네. 뭐 사천시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진주시가 경상남도인가요? 네네,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진주시가 옆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우주항공과 삼성의 우주 쪽 관련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대우 쪽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사업부 이것이 통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99년도에 만들어졌고 본사를 이제 지금 사천에 두고 있죠. 근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항공과 우주 분야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산업단지들이 있는 매우 뭐 고도화되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미국으로 치면 뭐 저 일론 머스크는 그 텍사스 가서 요즘 뭐 스페이스X 일 많이 보고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 이제 네네. 많이 모여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여기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이제 일대 주주가 수출입은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 정부 국책은행이고 또 사장님이 아주 뭐 훤칠하시고 또 되게 회사에 애사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서 자료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이분께서 공군 참모 차장 출신이니까 이제 예비역 네네, 이제 맞습니다. 이신데 이 회사는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가 그렇게 세 개 회사가 99년에 이제 합쳐서 탄생을 했고, 이 회사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준 공기업의 약간 성격도 좀 있나요? 아무래도 군납 관납이 좀 많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정부 사업을 많이 하죠. 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일대 주주도 수출입은행이고 네.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3사가 이제 지분을 균등하게 이제 분할해서 가지고 있고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초기에 이제 많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을 내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도 뭐 800%까지 올라가는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네네. 200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회사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출자를 합니다. 현물 출자를 해서 산업은행이 이제 일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유지되어 오다가 현대, 삼성, 대우는 지분을 이제 현재는 이제 다 팔고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 수출입은행이 이제 BIS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또 일들이 있어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수출입은행한테 이제 주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수출입은행이 현재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강구영 사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군 출신이시고 그리고 파일럿 출신이시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T50을 직접 또 시험 비행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실무에 강한 그러시죠. CEO 예, 스타일이시네요. 그러시죠.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알아야 이거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그 비행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공군 쪽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 경험들, 실무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수조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바이어들 자체가 뭐 이제 그 과연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얼마만큼의 이쪽에 그 전문가고, 해박한 그렇죠, 전문가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은데 뭐 사장님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가 있고 사실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식견으로 따지면 저희가 못 따라가죠. 네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나이키 스토리 쓴 슈덕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이키가 실제 그 오레곤 대학교의 육상 선수랑 선수와 그 코치가 같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육상 선수가 잘 뛰는지 진짜 아는 그런 기업 문화가 아직까지 녹아 있다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한국 그 항공우주도 그 사장님이 그런 오히려 그 공군 경력이 오히려 맞습니다. 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네, 아주 좀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 회사가 보니까 연 한 3, 4조 수주를 하셔서 이게 누적이 돼서 그런지 수주 잔액은 한 20조가 넘더라고요. 네, 20조 5천억 좀 넘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수주 산업을 저도 옛날 애널리스트 할 때 분석하면 기업 현재 이익보다는 수주 그 플로우 새로운 수주를 받으면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좀 그러는데 뭐 회사 주가도 좀 그런지 그다음에 여기 회사 그러니까 수주를 어떻게 주로 하세요? 저희가 그 수주하는 거는 이제 뭐 수의 계약도 일부 있지만 경쟁에서 수주하는 게 네. 이제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 간 절충 교육에 의해서 저희가 또 수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크게 사업이 수출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체 부품을 만들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이제 또 납품하는 사업. 이게 이제 좀 다양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일부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거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T50을 수출한다 이러면 뭐 치열한 또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T50이 뭐죠? 잘 모르시는 분. 고등훈련기. 고등훈련기. 예. 고등훈련기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폴란드에 우리가 이제 수출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많은 또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서 저희가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군에 관납하고 군납하는 비중하고 민간 아까 좀 전에 뭐 보잉이나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국내 사업하고 완제기 수출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체 부품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세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국내 사업은 한 7조 5천억 정도 되고 네. 수주 잔고가 수주 잔액으로. 네. 완제기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5천억 정도 4조,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체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 8조 5천억 정도 네. 이래서 뭐 합이 한 20조 한 6천억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사업이나 완제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정부 사업이라고 보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기체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잉과 에어버스 쪽으로 납품하니까 민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보잉도 코로나 시기에 되게 고생 또 많이 했잖아요. 많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뭐 예. 737 그 맥스 이제 네.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지금 여기 회사 아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5% 수준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3년 5년 보면 물량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마진의 뒷부분에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진의 좀 변동성이 저희가 좀 컸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사업의 이 세 가지 영역이 이게 이제 이익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 납품을 하는 거는 뭐 정부에 납품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마진을 우리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적고. 그러니까 원래 뭐 모든 게 다 저 정부 발주는 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F-35를 납품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걸 보면요. 네. 미국 공군에다 납품하는 거 가격하고 해외에다 파는 가격이 다르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공군에 납품한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완제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마진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완제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이거를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폴란드 같이 와서 좀 우리한테 좀 이거를 만들어서 납품해줘라고 할 거냐. 아까 폴란드는 오히려 자기네가 왔었죠. 적극적으로 구애를 장관인가 왔었죠. 누가 왔었죠. 네, 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가격의 경쟁력이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약간 생산성이 어떻게 될 거냐, 효율성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마진이 많이 이제 바뀌어요. 근데 저희가 생산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고도화를 했고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마진이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수준도 계속 올라가는 수준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는 뭐 우리가 더 적극적인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진 구조를 좋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근데 뭐 회사 그 인력이 이제 R&D 하는 인력도 있고 이제 공장에서 뭐 조립하고 하는 인력도 있고 이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처럼 이제 뭐 관리 쪽이나 네. 공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면은 저희가 한 뭐 2천여 명 가깝게 개발자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중에 뭐 한 절반 정도가 석사 출신, 박사 출신으로 구성이 그러니까 돼 있고. 뭐 기계공학과나 맞습니다. 항공공학과 뭐 그렇죠. 그런 데 나오신 분들이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인력으로 보면 배분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우수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을 우주를 개발하는 회사가 몇 개가 될까, 이렇게, 그리고 앞서 나가는 회사가 몇 개가 될까 보면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그 대학에서 공부한 인력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공해서 일부 나와 있는 그 직장인들이 몰리고 싶은,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냐, 당신의 전공에 가지고, 그럼 이제 저희 회사를 많이 선택을 하죠. 주 어디랑 그러면 인력을 탤런트를 놓고는 어디랑 경쟁을 하세요? 회사 말이.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뭐 이제 한화에어로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고, 네네네. 예, 그런 쪽 방산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그 폴란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경전투기 FA-50 이게 이제 수주 땄던 게 뭐 여기 이제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지만 이제 한화 쪽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네. 최근에 이제 외신들 저렇게 읽어보면 진짜 이 그 무기 그 재고가 부족이 많이 한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데도 지금 뭐 저 그 계속 갖다 주니까 자기네들 재고가 좀 부족하다고 맞습니다. 뭐 예,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맞습니다. 읽었는데 네. 이게 그 좀 이 폴란드 얘기 좀 수주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제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의 어떤 초기 국면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모르는 산업이어서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생긴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사실 조금 발생한 원인을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어려워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유럽이 굉장히 불안해져서 이렇게 이제 그런 니즈가 생긴 거거든요, 수요가. 네네네. 그래서 사실 모두가 이제 행복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니즈가 발생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동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방산 부분을 좀 더 좀 채워주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주요 인사들이 방문을 했고,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50을 사겠다는 구매 의사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죠. 모두 이제 48대를 구매해 가겠다 이렇게. FA50이 어느 정도 그 제트인가요? 이게 이제 뭐 훈련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투로 가는 만든 건가요? 게 이제 아까 T50 예. 고등훈련기, 예, 예. 고등훈련기를 저희가 이제 개선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로 개선을 해서 공대공, 공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공격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속도는 한 마하 1.5 정도로 가고 이게 뭐 무슨 뭐 F-35하고 싸울 수 있느냐 못 싸우죠. 그런 건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닌데 그래도 공격형 전투기로서는 충분히 그 구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48대를 이제 사가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 선수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선수금을 보통 뭐 한 10% 정도 줍니다. 네네. 예, 근데 이번에 거의 30%가 넘는 금액이 입금이 됐어요. 입금이 됐어요. 예. 뭐 유로를 받으셨네, 달러로. 그거 뭐 달러로 왔는데, 이거 외화로 받으셨네. 예, 달러 왔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보면서 폴란드가 좀 급했나 보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네요. 그렇죠. 30% 예, 예. 된다는 건.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뭐 100여 대 이상을 납품했고 지금 다른 나라 어디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뭐 인도네시아, 아. 뭐 태국, 네네. 네, 필리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네네.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 뭐 여태까지 그 결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고 네네. 뭐 가격이 그렇게 또 그렇게 뭐 월등하게 비싸지도 한 대가 않고 얼마쯤 하나요?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뭐 한 500억 할 때도 있고 뭐 조금 더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아이가 뭐 되게 여러 가지 아이가 물꼬가 이제 터져서 되게 그렇습니다. 좋은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 책에서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저 팀장님 저술한 이 책 보니까 네네네. 그 짐 콜린스 얘기를 하시면서 이 네네. 회사가 5단계가 있다 사이클에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 항공우주는 그 5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콜린스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이제 기업을 5단계로 이제 나눠서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의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그 짐 콜린스 교수님의 그 5단계 국면에서 어디에 들어갈지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희의 분야가 좀 다르고 이 분야마다의 이 성장 사이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우주 분야를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으로 우주 항공 쪽을 저희가 이제 정부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해왔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되는 그 개발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진이 나느냐 많이 물어봤어요. 21년도에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엄청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우주 산업은 도대체 마진이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 A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 정도? 거기서 이제 벗어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나진 않지만 그 마진이 유의미하게 막 많이 뭐 수익성 얘기하는 게 지금 적절한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만드는 뭐 수리온이라든지 FA50, T50 이런 전투기들은 아무래도 성장기에 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제 개인 흐름 측면에서도 이제 기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기체 부품 쪽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성숙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 자체는 이제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산업 자체가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마진을 그 올리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원가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이냐, 두 개의 부품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절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핫 이슈인 그런 사이클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뭐 사이드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강력하게 추진하는 스페이스X는 뭐 대단한 회사인가요? 대단한 회사죠. 아. 그게 이제 왜 대단하냐면은 저희가 차세대 중형위성을 개발을 해서 그걸 지금 이제 1호기를 지금 쏘아 올렸고 5호기까지 이제 2025년까지 쏘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 발사체를 우리나라 걸 쓰는 게 포함이 돼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당장에 쏘아 올리지 못하니까 이제 그 해외 업체들을 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해외 업체들하고 이제 그 견적을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네네. 스페이스X의 그 제안하는 가격이 탁월하게 낮아요. 아.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5개 쏘아 올리는 것 중에 한 번은 스페이스X 거를 사용을 할 텐데 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결국에는 그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1단 발사체를 네네. 회수해서 다시 이렇게 다시 하는 재활용. 그 기술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양반 책을 저도 읽으면 보면 본인이 물리학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네. 엄청 이제 참. 그 한국 항공우주는 그 핵심 경쟁력이 결국 뭔가요?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제 장기간 동안 뭐 그 축적된 노하우인가요? 뭐가 제일 그 경쟁의 그 핵심 그 원인인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사장님 역시 이번에도 이제 R&D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도 저희 회사가 어떻게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MRO도 하고 네. 물론 다 합니다. 네, 다 네.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자들에게 있고 네, 네. 개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결국 개발이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네.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KF21이라든지 LAH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잘 이제 마무리가 돼야겠죠. 예. 지금 뭐 LAH는 다 이제 끝나서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생산성을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만 꼽으라면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 네. 예, 개발에 있다. 그러니까 인력이 하여간 네. 그러니까 앨러스드 리포트 보면 그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숫자에. 근데 네. 되게 좋은 인력이 되게 많다. 많죠.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 회사가 우리가 이제 수주 산업에 있다 보니까 수주는 얼마나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 맞추려고. 예, 이번에 돈 어떻게 뭐 계약하는 거냐. 네.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이 사실 많으신 것 원천적인 같아요. 경쟁력을 항상 봐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좀 유사한 그러니까 그 한국 항공우주가 그 벤치마크하는 해외 회사들이 어디가 있나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로키드 마틴. 예, 가장 앞서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협력도 하고 있지만, 네네. 네, 그 로키드 마틴이 어떤 사업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로키드 마틴 사실 뭐 우린 전투기만 만드는 줄 알지만 그렇지도 않고 여러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기체 부품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에 납품도 하고 있지만 또 경쟁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 공군의 훈련기를 납품하는 사업에서도 결국에는 저희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보잉하고 이제 경쟁을 했었고. 보잉도 그 군납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예, 예. 보잉도 이제 군납 사실 보잉이 이제 민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었기 때문에 예, 예. 군납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잘 안 돼도 신경을 안 써서 그런 네, 건지 좀 부족함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잉도 여전히 이제 군납의 비중이 있고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뭐 주요한 납품처이면서도 경쟁자입니다. 네. 아까 팀장님 조금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과거 한 10년치 숫자를 보니까 전에는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성장도 높아지지만 이 변동성도 좀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이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퍼가 높고 그다음에 그 성장이 예측 가능하고 좀 변동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을 좀 받는데 맞습니다. 이제 네. 그 어떻게 이제 뭐 3년, 5년, 10년 길게 보면 뭐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방향이나 이런
저희는 굉장히 회사가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이제 헬리콥터는 수리온으로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나 훈련기는 뭐 T50, TA50 이런 걸로 이제 정부에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차후의 모델로 KF21, LAH를 개발을 거의 이제 완료하고 있거든요. KF21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다 납품을 하고 그런 건 공군하고 계속 시험을 같이 하시나요? 그렇죠. 같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납품을 하는 시점에 가서는 이제 매출이 갑자기 또 올라갈 거죠. 그렇겠죠. 네. 이제 올해 저희가 폴란드에 4조 원 규모의 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수주 금액도 갑자기 올라갔고 이것이 또 내년도에 또 매출액에 영향을 바로 미칠 것이고 네네. 내년도에 약 12대 정도를 저희가 폴란드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마저 있죠. 1조 되죠.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뭐 군납이나 이런 쪽 부분 말고도 이제 완제기 수출 쪽에서는 시장이 지금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핀란드나 이런 쪽 지금 뭐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 그 다음에 나토에 가입하고 또 우리가 F-35를 우리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국가들은 그 F-35를 구매를 해갖고 그걸로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된다며요. 그때 읽으니까 아주 풀 캐파라고 들었어요. 네. 만들지를 못한다고. 네. 예.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훈련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F-35나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기가 뭐가 있느냐. 마하 1을 넘어서는 고등훈련기가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네. 네,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만든 그런 그 체제, 그런 포맷을 갖고 와서 그대로 훈련할 수 있는 게 사실 저희 그 T50 훈련기가 유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구권에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F-35를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의 마케팅 대상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그 스위스폿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네.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특히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각국이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찾아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맞습니다. 미국이 대안이 아니면 어디 거를 갖고 맞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느냐. 네, 네, 네. 아이고 뭐 하여간 산업하고 저 회사 공부는 좀 많이 했고 네. 이 책 얘기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 그 쉽게 잘 쓰셨는데 이게 뭐 책 쓰게 된 계기는 뭐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라면서 기업에 와 보니까 좀 느낀 점 이런 걸 쭉 정리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 이제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나요? 이제 살면서 하고 싶은 뭔가를 거. 예, 하나 예. 하고 죽기 싶은 거. 전에, 예. 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쓰는 거에 있었어요. 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IR 담당자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만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하고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IR을 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IR 담당자로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도 있구나. 그렇겠죠. 네, 다른 것도 있구나. 이거 좀 알려줘야 되는 부분. 상대편 저쪽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예. 예. 내가 너무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좀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밤마다 이제 남아가지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탈구하는 게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해봐서 우리 상장 기업이 한 3,000개쯤 되죠. 된다고 네네. 그러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IR 하시는 분들 한 번씩 읽으셔야겠네요.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투자가들 저희는 이제 IR Investor Relation, 그러니까 맞습니다. IR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PR하고 IR하고는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틀린 개념이죠. 그렇죠. 네. PR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말 그대로 이제 대중적인 의미를 담죠. 그래서 이제 회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좋은 방향을 이제 지향을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 이건, 네. 네. 주주들. 그래서 이제 주주가 될 사람들. 네네. 그래서
좀 더 좀 더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원래 나쁜 거가 회사 내부에 계속 쌓이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 나쁜 것이 있으면 그 나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IR 담당자들은 잘 그걸 모니터링해서 회사에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IR 담당자들이 그냥 투자자를 만나갖고 회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시장의 목소리가 이렇다라는 거를 회사에다가 잘 전달할 필요가 있죠. 최고 경영진 CEO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옛날에 그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면 TSMC도 잘했고 IR 이제 담당이 그 CEO 직속이어서 네. 그래서 모든 얘기가 바로 이렇게 그 보고가 돼서 이제 그걸 통해서 CEO가 경영에 반영하고 다음도 조금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보면 이제 IR이나 PR을 과거에는 어떤 뭐 트로우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R과 PR을 통해서 선전을 하고 주가를 올리고 이런 개념으로 갔다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드의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회사의 경영이나 기업 가치나 회사 이미지가 PR과 IR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큰 기업들은 보면 이제 뭐 CEO가 나올 때 PR 헤드, IR 헤드가 같이 나와갖고 네네. 시장에 가서 만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 약간 좀 생각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그 개인 주주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600만 명 개인 주주가 넘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뭐 청취자 구독자분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회사 주주분들한테 야뭐꼭그뭐 본인 그 최 박사님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 자료, IR 홈피 이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그 제일 활용을 잘하는 게 성공 투자하는 방법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문 투자자들은 사실 잘 훈련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교육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쓱 보니까 네. 글씨도 크게 돼 있고 너무 보기가 편하게 찾기도 되게 쉽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보면은 얼마나 사업 영역을 예.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걸 합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를 하고 카이라는 회사는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거든요. 그 팁에 집중을 해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면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거기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머물면서 그거를 서칭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잠깐 들어와서라도 이런 회사구나. 이런 걸 만들고 있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나올 수 있으면 좋죠. 네네. 네.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두 가지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홈페이지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요즘에 이제 ESG 경영이 이제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보 공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ESG 쪽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담기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보면 ESG가 바로 위에 이렇게 그냥 갈 수 네네네.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거냐라고 경영하던 그런 안경에서 네. 이제 그걸 이제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거냐라는 새로운 안경으로 이제 그 이제 끼고 이제 경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도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네.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내 기업하고 외국 기업하고 저희가 이제 회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약간 그 차이점은 있나요? 왜냐하면 뭐 국내 이제 개인 투자가 비중도 많았지만 우리 사학개미 분들은 또 미국 주식들 많이 사시면서 네네. 야 미국 기업들 진짜 뛰어나네 이제 그런 걸 최근에 인식하면서 네네네.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은 주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네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그 국내하고 해외하고 무슨 특별한 IR
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IR 자료를 자꾸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쪽은 많이 봐요. 보시겠죠. 예, 그렇죠? 많이 봐요. 예, 예. 얘네는 여기서는 뭐를 더 아.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현재의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얘기할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ESG거든요. 그래서 ESG ESG 네네.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좀 속성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단기 투자자들이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좀 보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 박사님께서 이제 스페이스X가 대단한 회사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 양반이 주주랑 직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도 그래서 이게 되게 파워풀한 플랫폼이고 뭐 트럼프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 언론을 기자를 안 거치고 직접 하고 그래서 그 테슬라도 보면 주총 전에 질문을 사전 다 받아서 그걸 공개하고 누가 몇 개를 그거에 라이크를 했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네가 랭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주랑 직접 대화를 뭐 회사의 CEO나 최고 경영진 아니면 뭐 그 라인에 있는 CFO, IR, 뭐 총괄 이런 분들이 직접 하는 거가 이렇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그 발전인데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CEO나 이 CXO들이 과연 IR에 얼마를 참여를 하느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0일 정도 참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날짜로 따지면. 예,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너에 대한 그 좀 생각이 우리나라는 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한 오너. 의미가 예, 있죠. 특별한 의미가 오너라는 있거든요.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그 오너 대주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대리인이지만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하는지를 듣는 거는 그 회사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가급적 그 사장님이나 무슨 CXO들이 이 투자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계속 정례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좀 사천이 좀 멀긴 하지만 투자자분들 이제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CXO를 만나게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서운하지만 저보다 더 신뢰성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애널리스트로서 뭐 되게 오래 하시고 지금 회사와 있는데 리서치 자료는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나요? 회사에서도 리서치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다 봅니다. 보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증권사별로 다 올라와 다 있더라고요. 올라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IR에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IR에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CXO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완화가 되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에 가장 영향성이 컸던 게 이제 기체부품 사업인데 그러면 기체부품 사업이 과연 회복이 되느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보잉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예. 분기 실적이나 이럴 때 그렇죠. 그런 거 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예. 이제 그 투자자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하나의 중요한 경제 지표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중요한 역할을 상당히. 하는 거죠. 예. 예. 본인들은 그것이 목표 주가가 저도 애널리스트 할 때 목표 주가가 얼마인데 이거를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이게 상당히 펀드 매니저 그거 별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보지 주로. 근데 사실 이제 그 주가까지 달려가는 논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논리의 싸움이니까. 예, 예. 그 논리가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IR 담당자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애널리스트의 논리가 뭐냐.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네. 있는 거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회사에 또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어떤 회사에다가도 이제 좀 인사이트를 주면서 네. 이렇게 좀 지표로 좀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아유 뭐 하여간 저 우리 최 박사님 모시고 뭐 산업 회사 그다음에 IR 뭐 그다음에 리서치 자료를 어떻게 써야 되냐 공부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한국항공 우주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 우주 관련된 기업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성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해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변동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동성들은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성장을 향한 한 방향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믿고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장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수님과 같은 이런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어 갖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